카자흐스탄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이 최근 폭등 중인 가스를 전량 해외로 수출해버리고 자국민들에게는 정작 가스를 비싸게 받아버리면서 민중봉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현재 카자흐스탄의 사태는 9월 말의 조선과 흡사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긴급히 러시아의 공수부대를 긴급 투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공수부대는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상태로 사실상 러시아의 보호령이 돼버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카자흐스탄에 진입하여 시위대를 향한 무력 진압에 나서면서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카자흐스탄 사태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소련의 부활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구소련의 부활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강제 병합한 데 이어서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와 연합하게 될 경우 사실상 구소련, 거대 적성제국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몽골,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까지 강제적 병합을 하게 될 경우 러시아는 인구 2억이 넘는 거대한 제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내륙 국가로서 미국, 유럽, 나토와 같은 서방의 개입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그대로 러시아의 보호령이 돼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대중국 압박에 치중하는 미국으로선 손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카자흐스탄은 투르크민족 국가들의 연합을 추진하였고 터키 에르도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터키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병합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중국의 신장 위구르의 터키인들, 즉 옛 돌궐 민족들을 해방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였으나 러시아의 카자흐스탄 개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은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터키의 세력권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분열 사태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번 카자흐스탄 시위의 배후를 미국 CIA로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음모에 의해 칠러 성향의 카자흐스탄을 러시아에서 떼어놓고 러시아의 남하와 동진을 막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러시아 측 분석이 나와 이번 카자흐스탄 시위에 러시아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민중들의 동료가 심상치 않습니다. 천연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이번 경제위기에서 큰 혜택을 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 보유를 확보했지만 최근 물가 상승이 심각합니다. 자칫 카자흐스탄처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민중이 봉기하게 될 경우 러시아 국토 분열의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1918년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제정러시아가 붕괴하고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직후 미국은 시베리아에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동부러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세력이 아닌 러시아 황제 세력, 자본주의 러시아의 나라를 세울 시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베리아와 동부 유럽 쪽에 4개의 국가를 만들어 러시아를 여러 개로 나눌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있었던 이 전쟁은 소비에트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면서 분열 계획은 실패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러시아를 여러 조각으로 분열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공포감은 늘 러시아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과 가까운 동부러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하바로브스크를 비롯한 동부 시베리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반푸틴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수도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동부러시아 지역과 확연한 정치성 형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서 카자흐스탄과 같은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될 경우 러시아는 그야말로 큰 위기를 겪게 되고 1918년 미국의 계획대로 러시아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동부러시아의 친미 친서방의 민주주의 체제에 국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미국은 엄청난 이득을 얻습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안심하고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온난화로 인해 녹고 있는 북극해의 북극 항로를 더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고 물류패권을 러시아를 배제하고 미국이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같은 분열 계획이 효과적으로 일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푸틴이 장기 집권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종신 독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푸틴에 대한 젊은 층들의 지지 역시 높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분열 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급작스런 물가 폭등 사태를 비롯한 동부러시아 지역의 반정부 정서는 향후 러시아가 안고 가야 할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터키의 성장과 중공의 분절입니다. 카자흐스탄은 투르크 민족 연합을 최초로 제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카자흐스탄 사태로 러시아군이 카자흐스탄에 주둔하게 되면 이러한 투르크 연합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터키는 서방권의 경제 제재로 인한 터키리라화 대폭락 사태로 인해서 서민물가 폭등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터키는 옛 돌궐민족 연합과 돌궐제국의 부활을 통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만들려 하였으나 이번 카자흐스탄 사태로 이러한 계획이 어렵게 되는 상황입니다. 터키가 이렇게 된 이유는 친서방 유택의 언론인과 자본가를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기 시작하면서 터키 경제의 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토 서방 진영의 최전방에 든든한 나라였던 터키가 에르도안 행정부 집권 이후 보수 이슬람 세력을 앞세운 민족주의 국가이자 반서방 진영의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다가 경제적 위기가 터진 상황입니다. 연일 물가는 폭등하고 집값이 상승하는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서 에르도안 행정부의 지지율은 나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K-팝이나 서구 문화를 즐기는 젊은 층들로부터도 보수 이슬람 반서방 정책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터키가 다시금 예전의 모습처럼 정상적인 친서방 정권으로 돌아서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된다면 터키는 다시금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며 터키는 투르크 민족국가 연합의 수장으로서 최근 위기에 빠진 카자흐스탄의 경제를 도와서 정치적 안정화를 도모하여 범돌궐연합체가 본격 결성되어 러시아를 견제하고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번째는 떠오르는 한국의 역할입니다. 현재 한국의 신북방 정책은 다소 위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몽골의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상호 군사교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최근에 북핵 사태와 전 세계적 질병 사태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신북방 정책은 몽골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멀리는 헝가리까지 이어지지만 현재는 헝가리를 포함한 비세그라드 4개국의 정책과 물질적 지원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한국의 지원으로 헝가리를 포함한 비세그라드 4개국은 러시아로부터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고 친서방주의, 친미 성향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독립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를 포함한 비세그라드 4개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로 부유해진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 수입을 통해 부국 강병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돌궐민족 계통의 국가로 한민족과는 친척의 민족들입니다. 북방유목민족으로서 과거 고구려와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했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은 몽골과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몽골에서 한국인들의 피습 사건, 한국에 이주해온 몽골인들의 난투극 등으로 인해 몽골 내 한국인들의 반한 감정이 생겨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한국의 경쟁 국가들의 공작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나날이 커가는 한국의 위상은 매우 대단합니다. 현재 영어를 제외한 한국어를 가장 많이 학습 중인 지역은 바로 동남아시아로 나타나면서 미얀마, 말레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의 국가에서 한국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경쟁 국가들의 온라인상에서의 공작 활동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혐한 감정을 일으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감축시키려는 것입니다. 유사한 일이 몽골과 같은 신북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몽골과 카자흐, 우즈벡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의 국가의 존망이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은 몽골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날로 커지는 군사적 위협 속에서 정기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협력을 통해 인재양성협력을 강화하기로 사인했습니다. 몽골과 한국은 국방 분야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몽골이 자주 국방이 가능하도록 한국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몽골은 현재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탈북자들이 몽골 땅에 입국하게 될 경우 가장 인도적인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나 여타 국가들과는 다르게 무조건 북송을 하지 않고 한국 대사관으로 인도를 하여 안전한 탈북을 돕는 몇 천 되는 한국의 우방국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몽골은 영공과 영해가 모두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있는 상태로서 몽골의 전투기나 장갑차 등을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몽골이 러시아나 중국의 침략이라도 받게 된다면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전무한 가운데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단 한 나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몽골 역시 카자흐스탄의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한국과 같은 나라들과의 우호 협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1년 초반부터 시작된 미얀마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카자흐스탄 사태 모두 약한 국방력과 민주주의의 위협이 받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태로서 국민과 정치인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국가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최근 헝가리를 비롯한 비셰그라드 4개국에 든든한 방파제를 세워주는 나라가 되면서 국제적인 민주주의와 세계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수호자로서 점점 위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에는 어떠한 국제정세가 펼쳐지게 될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